이번 사연은 친정엄마가 구속된다고 하길래 경찰서에 찾아가 언니한테 알아서 하라고 말했다는 사연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2년 가까이 된 새댁입니다. 집안일 하면서 사연 듣는 걸 좋아해서 켜두곤 하는데요. 많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도 저보다는 낫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적어도 친정엄마가 적이 된 사람은 저밖에 없는 것처럼 보였으니까요. 원래 사연 쓰고 이런 거 잘 안 하는 성격인데 여기에라도 털어놓고 싶어서 글을 써봅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취업을 해서 이제 직장 생활 10년 차가 넘어가는 31살 여자입니다. 언니가 무용을 전공해서 재수에 삼수까지 하느라 집에 돈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라도 빨리 취업을 해야 했고 다달이 친정 엄마한테 100에서 150씩은 꼬박꼬박 드렸어요. 어릴 때는 나는 왜 대학도 못 가고 이렇게 일만 해야 할까 억울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감정도 잊은 지 오래예요. 결혼 전까지 언니한테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언니는 그 돈으로 대학도 가고 학원도 다니며 살고 있지만 제 덕보다는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걸로만 생각하고 또 그렇게 말하고 다니고 있죠. 아버지는 제가 25살이 되던 해에 돌아가셨어요. 원래는 아파트 관리소에서 일을 하셨는데 간이 급격하게 안 좋아지셔서 막판에 병원 신세를 지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제 손을 잡고 고생시켜서 미안하다고 하셨는데 그게 아직도 마음에 많이 남습니다. 아빠는 그래도 제 마음을 알아준 유일한 사람이었거든요. 지금은 언니랑 형부가 친정엄마를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모시고 산다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아빠 집에서 같이 사는 거예요. 형부도 사업이 잘 안 되어서 돈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도 저한테는 자기들이 엄마를 모시고 산다고 생색을 내고 난리입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서운한 마음도 들고 어이가 없을 때도 있어서 한 번씩 싸우려고 들면 엄마는 언니 편만 들어요. 어릴 때부터 억척스럽게 살아서 가족도 물어뜯으려고 하냐고 상스럽게 뭐 하는 짓이냐고 합니다. 제가 누구 때문에 악착같이 살았는지 생각도 못 하나 봐요. 근데 저도 성격이 모질지 못한 편이라 그런 이야기를 하면 그동안에는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집에 왔습니다. 괜히 말해봤자 제 편이 될 것 같지도 않았거든요. 남편은 이런 사정을 몰라요. 제가 말도 안 하고 티도 안 내서 별일 없는 줄 압니다. 그러다가 제가 최근에 각성하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요. 이번에 언니네가 분가를 하려고 이사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아빠 집에 살면서 모은 돈이 좀 되나 보다 생각만 하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는데 친정엄마가 갑자기 저한테 500 정도는 해줘야 하지 않겠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가 이사 가는데 내가 돈을 또 왜 줘야 하냐? 나도 이제 결혼해서 돈도 없고 애도 가져야 하니까 앞으로는 돈 못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언니 결혼, 엄마 병원 갈 때, 심지어 형부 사업이 잘 안 될 때도 제가 200만 원, 300만 원씩 보탰거든요. 근데 언니 이사할 때까지 돈을 보태라는 건 진짜 도둑놈 심보 아닙니까? 제가 결혼할 때는 땡전 한 푼도 안 내놓던 언니를 위해서 절대 그러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엄마 하는 말이 언니가 그동안 학원도 잘 되지 않고 이번에 원생도 많이 떨어져서 울기도 울었고 마음고생이 심했는데 너는 그거 알았냐? 피도 눈물도 없냐?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힘들어하는데 모른 척 할 수 있느냐?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할 말 했습니다. 그러는 엄마는 한 번이라도 내 마음을 생각한 적 있어? 언니만 엄마 뱃속에서 나왔나? 왜 항상 나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야? 그럼 그동안 언니 앞으로 들어간 돈, 내 결혼식 때 못 보태준 돈 다 나한테 지금 내놔. 그럼 나도 억울하진 않지. 그러니까 키워준 은혜도 모르는 년이라면서 언니가 잘 되면 어련히 너를 도와주지. 그걸 모르냐 하더라고요. 듣기도 싫어서 그냥 끊어버렸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 뒤에 핸드폰을 보니까 엄마한테 장문의 문자가 와 있더라고요. 네가 이러려고 지금까지 돈 보태준 거냐? 효녀인 줄 알았더니 완전히 장사 속이었다면서 나중에 제 앞으로 갈 유산은 꿈도 꾸지 말라는 식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억지를 부리는지 저도 의아해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엄마한테서 오는 연락을 다 무시하고 한 달간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언니는 그 후로 이사를 잘 했는지 저에게 집들이를 하러 오라고 하더군요.
솔직히 가기 싫었는데 아예 안 가는 것도 예의가 아닐 것 같아서 남편이랑 둘이 작은 선물 하나 챙겨 들고 갔습니다. 가보니까 그냥 깔끔한 신축 아파트더라고요. 나름 언니도 처음으로 해본 자립이라 그런지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맥주 한 잔씩 하다가 남편이 화장실 간 사이에 슬쩍 물었어요. 언니, 내가 집에 보태준 게 없어서 서운하냐고요? 그랬더니 보태줄 걸 기대도 안 하고 있었는데 무슨 소리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가 언니 이사하는데 부족한 돈 보태달라고 해서 싸우고 끊었다고 했죠. 언니는 그 말을 듣더니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부족한 돈이 없었는데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순간 너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니가 웬만하면 이렇게 말할 성미를 가진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는 더 이상 말을 안 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말을 끝내자마자 남편이 돌아오기도 했고 굳이 일을 더 크게 키우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근데 얼마 안 가서 엄마가 왜 돈을 달라고 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장을 보러 혼자 운전을 하고 가고 있는데 엄마가 횡단보도를 건너서 어떤 카페로 들어가더군요. 예전 같았으면 아는 체를 했겠지만 사이가 안 좋을 때라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는데 카페에서 어떤 남자를 만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엄청 가까운 자리에서 둘이 앉아 대화를 하더라고요. 아빠가 돌아가신 지 오래되기도 해서 누굴 만나는 건 상관없지만 그래도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얼마 지나지 않아 엄마는 그 사람을 저희에게 소개했어요. 무슨 무역 쪽으로 사업을 하면서 돈을 꽤나 많이 벌고 있는 사람이라고 소개하더군요. 하고 다니는 행색이 선글라스에 양복을 쫙 빼입으면서 다니는데 여자들한테 인기가 많게 생겼더라고요. 엄마는 사업하는 사람이라 꾸미면서 다닐 수밖에 없다고 했지만 저랑 남편이 보기에는 완전히 카사노바의 사자 느낌이 물씬 나는 것 같았어요. 그 뒤로 오가면서 식사 몇 번 했지만 그다지 정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엄마가 자꾸 제 적금에 대해서 물어보기 시작하더라고요. 네가 이제 아이를 낳고 살려면 적금도 들어놔야 하는데 얼마나 되냐면서 없으면 엄마가 보태준다는 식으로 말을 하는데 너무 수상해서 도대체 왜 이런 말을 하느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저씨가 너 돈 필요하면 보태준다고 하니까 그런 거라며 적금이 얼마나 되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 필요도 없고 안 보태줘도 된다고 딱 잘라 말했죠.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엄마가 3천만 원만 빌려줄 수 있겠냐고 하더군요. 들어보니 아저씨가 받아야 하는 돈이 있는데 백길이 막혀서 수금이 늦어지고 있다. 3천만 원 정도만 한 달만 빌려주면 1천만 원 더 쳐서 돌려준다고 하니까 돈 있으면 한 달만 좀 빌려달라는 거였습니다. 저는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촉으로 사기비를 감지했고 나는 지금 돈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빌리라고 하라고 딱 잘라서 말해버렸죠. 그러니까 엄마는 너는 그렇게 인정도 없니? 돈이야 언제든지 벌면 그만이지.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다. 너는 반드시 후회할 거다 이년아 하고 악담을 퍼부으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모르는 번호로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요즘 보이스피싱이 많으니까 모르는 번호는 그냥 안 받는데 연속적으로 계속 오는 걸 보고 뭔가 쎄한 느낌이 들어서 받아봤어요. 그런데 경찰서라는 겁니다. 들어보니 엄마가 지금 경찰서에 와 있는데 보호자가 필요하다고 해서 전화를 한 거라면서 사기 혐의로 신고가 들어와서 잡혀 있다고 하더군요. 알고 보니 엄마는 예전부터 그 아저씨와 함께 이리저리 도박을 하러 다녔고 언니가 자꾸 외출을 하는 엄마를 보면서 어딜 다녀왔냐고 물으니까 분가를 하라고 했던 거더라고요. 그리고 아빠가 살던 집까지 담보로 잡고는 도박을 하다가 돈이 부족하자 아저씨랑 부부인 척하면서 사람들하고 친분을 쌓아서 돈을 빌리고 다녔다고 합니다. 언니한테 준다고 했던 500만 원도 사실은 자기 빚 갚는 데 쓰려고 했던 돈이었고 제 적금도 쓸 수 있는지 싶어서 계속 물어봤던 거였죠. 사업을 한다는 것도 다 거짓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경찰서에서 엄마는 저를 보곤 돈만 갚으면 나갈 수 있으니까 일단 대출을 끌어모아서라도 좀 빼내달라고 하더군요. 엄마는 진짜 염치도 없냐고 딸한테 미안하다고 하지는 못할 망정 돈이나 해내라고 하는 게 말이 되냐 물었지만 엄마는 네가 그동안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서 훈계질을 하려고 하냐고 되려 큰 소리를 냈습니다. 언니는 자기는 절대 해줄 돈이 없다면서 저한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형부도 돈을 좀 모은 처제가 해줘야 하지 않겠냐는 식으로 나오길래 저도 모르겠다고 해버렸어요. 좋을 때는 가족이다 뭐다 힘든 상황이 되니까 또 저한테 모든 책임과 짐을 떠넘기려고 하는 모습을 보니 구역질이 났습니다.
그동안에는 제가 맨날 피해자에 해주고도 욕을 먹었다 보니 이제는 더 이상 당하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잘 먹고 잘 살 때는 나 몰라라 하다가 돈만 필요하면 딸이고 동생이고 찾는 사람들도 다 싫었습니다. 나도 몰라. 지금까지 알아서 살고 싶은 대로 다 살았으면서 힘들 때만 돈 달래? 돈 500 없다고 하니까 악다구니를 쓸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딸 노릇하라고? 대학도 안 보내주고 일만 시킨 주제에 이제 와서 노름으로 날린 돈을 갚으라니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상관없고 알아서 깜빵 들어가서 살든 그 아저씨를 찾아서 족치든 알아서 하라고 소리를 질러버렸어요. 엄마는 제 머리끄댕이를 잡겠다고 달려들었고 신랑도 그 모습에 안 되겠다 싶었는지 장모님은 정말 엄마라면 이러면 안 된다고 큰 소리를 내더라고요. 그리고 언니한테도 똑똑히 말했습니다. 돈이 있든 없든 나는 몸을 갈아서 그동안 집안을 건사했고 언니 뒷바라지도 다 했다. 유산이고 뭐고 난 필요 없으니까 언니가 알아서 처리하라고 말했어요. 언니는 제게 싸가지 없는 년이라면서 죽일년 살릴년 했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저한테 다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사람 앞에서 언니 대접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동안 내 돈 받아서 둘이 잘 먹고 잘 살았지. 이제 집안일 좀 처리해봐. 나한테 연락할 생각도 하지 말고. 엄마는 저한테 벼락 맞을 년이라며 욕을 하고 저주를 퍼부었지만 저는 그냥 남편이랑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그 뒤로 언니고 엄마고 다 차단해 버렸습니다. 20대를 다 바쳐서 도왔던 집안 꼴이 결국 이렇게 되다니 씁쓸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후련하기도 하더군요. 이제는 그냥 엄마 없다고 생각하고 살려고 합니다. 10년 동안 바친 돈은 그냥 키워준 것에 대한 보답이라 생각하고 털어버리려고요. 모질다고 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살려면 이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들리는 바에는 언니도 나몰라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도박과 남자에 미쳐서 산 벌을 엄마가 받겠죠 뭐. 어떤 마음이면 딸의 죄책감을 이용해서라도 돈을 받아내고 싶었을까 이해가 안 되지만 그냥 이해 안 하려고 합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여하고 싶으신 말 있으면 해주세요. 조언도 얻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못된 가족들이네요. 내가 친정에 계속 돈을 주면 내 남편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계속 해주던 사람들은 그거 끊기가 어려운 것 같던데 잘 끊어내셨습니다. 시댁이든 친정이든 사람 기죽이는 이유는 그 사람 기죽여서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도록 만들려는 의도인 것 같아요. 그 중에 돈도 있겠죠. 돈 가져오려고 할 때 가져오도록 만들려는 거 말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살아온 사람들은 그 패턴에서 평생 벗어나지 못하기도 하던데, 쓰니님은 결단 잘 내리셨네요.